존경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도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주시 지역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도당 운영에 관한 후보들의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아서 당원동 여러분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또한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지향하고 공개적이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2015년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처음 시도하는 토론회인 만큼 조금 부정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 방송토론 방식을 취하며 기조연설에 이어 공통질문, 개별질문, 주도권 토론,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단답시 간단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여기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후보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안동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기호 1번 박재웅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박재웅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북도당 총괄선거본부장을 맡으셨던 기호 2번 전재문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전재문입니다. 다음으로 전 도당위원장을 지내셨던 기호 3번 오중기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오중기 인사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의 순서와 자리 배치는 미리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삭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마변을 겸한 기조연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1번 박재웅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경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재웅 후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우리는 꿈은 있어도 희망이 없는 지역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호 1번 박재웅이 희망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제가 석패율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희망을 만들고 당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전재문 후보의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전재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도당, 공정한 원칙,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이런 야심찬 포부와 열정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출마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역에서 경북도당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 소신과 고민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장고의 시간이 너무도 엄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특정 지역과 인물에 편중된 도당 사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와 원칙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 전략이 수립될 때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혁신적 변화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이 가슴에 떳떳이 달 수 있게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전재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오준규 후보의 출마 예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기호 3번 오준규입니다. 그간 도당 업무를 수행하며 부족했던 점들 반성을 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업무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당원 동지들께서 비대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도의사 후보로 나서서 당력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역량들을 끌어모아서 총선 승리라는 값진 승리를 우리 당원 동지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격입니다. 더 이상 경북이 동토의 땅이 아닌 승리를 안아오는 그런 세월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반격의 길에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진행 방식은 제가 후보들께 공통질문 한 가지를 질의를 하고 후보들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이 끝난 후보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신 상대 후보들께서는 30초에 걸쳐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총선이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당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자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비례대표 의무할당제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십시오. 지역구 후보 발굴도 도당위원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후보 발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앞서서 후보 본인부터 앞장서서 출마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전재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북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라 현재 당대표 후보들이 석표율제 비례대표 의무 할당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해관계가 무수히 얽힌 사안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열악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북 지역 정치력의 확장을 위한 논의라는 것에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표율제 비례대표 의무 할당제 도입을 떠나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도당 내부에서 경북 도당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알릴 수 있는 전략과 대안 마련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금 제 출마 여부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출마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겠지만, 다만 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체된 후보 발굴 사업은 누가 도당위원장이 되든지 앞으로 향후 도당의 주요 역전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후보 발굴을 위해서라면 일단 지역을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당원을 만나야겠죠. 구석구석 숨어있는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도당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편하게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재문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두 후보께서 이제 보충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순서대로 후보자가, 사회자가 진행하면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후보에게 질문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준규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전재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도당위원장 되시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충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그 순서에 따라 우리 박재호 후보께서 전재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울제 비례대표와 비례대표 의무 할당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석표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은 의원 내각제가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례대표 의무 할당제는 지금 당대표 출마하신 분이나 다른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국 상황과 맞닥뜨려져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충 질문은 질문 시간이 30초, 답변 시간이 1분입니다. 충분히 활용하셔서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기호 3번 오진규 후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석표율제 비례대표제 할당 문제 정말 우리에겐 소중한 약속들입니다. 당대표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최고위원들까지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개인들의 생각이라기보다 저는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역주의를 끝장내라는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취약지역이라는 단어를 그만 쓰자 전략지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표율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집중적으로 실현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다가올 다가올 총선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정비를 하고 있고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고 실무 역량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저희들이 이제 출전하는데 의의를 두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장내야 된다는 게 제 각오입니다. 어떤 형태든 경북의 이름으로 경북에서 국회 의석수를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리고 도당위원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15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 후보가 모두 출마할 수 있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공통 질문에 대한 오정규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박정우 후보부터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 비례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비례대표를 중앙으로부터 받은 개인은 상당한 영광을 안았지만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오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트부터 하나 좀 수정하시죠. 저희 지역에서 비례대표 받으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몫으로 비례대표를 받아서 현재 우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옛날 중앙 방식에서 낙점하는 방식은 이제 구시대적 저는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됐든 뭐 비례대표가 됐든 지역에서 출마를 하는 방식이 됐든 이제는 경선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당원 당규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경북의 이름으로 국회의석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에서 낙점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 우리 기호 2번 전재문 후보께서 기호 3번 오준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준규 후보는 경북도당위원장을 2번 하셨습니다. 2번 하셨고 작년 지방선거를 돌지다도 출마하셨고 도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셨는데 2번의 도당위원장을 하시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 많이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고요. 그건 뭐 저희 경북도당만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출마자가 좀 부족했던 것은 또 사실이지만 역대 선거에 비해서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도의원 비례대표를 2분을 저희들이 당선을 시켰고요. 또 지역구에서 시의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으로 우리 당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2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포항북구에서도 배출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기호 1번 박지영 후보에게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석패율 비례대표제에 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에 당선이 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새누리당 원외지역위원장과 대구 경북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석패율제가 관철되도록 온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일부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석패율제가 되면 또다시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석패율제의 취지는 일당 독재 체제와 지역주의 청산입니다. 꼭 새누리당을 이겨야 할 후보가 필요 없다는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온갖 수모와 질시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저희 새누리당을 격파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켜오신 당원과 지역위원장님들의 노고가 의원이라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함께 고생해 오신 여러 지역위원장님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이 모이면 인적, 물적 자원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들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전재문 후보 보충 질문 제시는 박정우 후보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영 후보는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석패율제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당위원장이 되시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게 없습니다. 네. 기호 3번 오준규 후보께서 질문이 없다 하시다가 그 석패밖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부분으로 아마 질문으로 대체해서 못다한 예를 들면 지역 출마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의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석패율 비례대표 할당제를 뺀 나머지 부분은 한 1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우리 지역 당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공천 파동을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중앙당의 공천 제도가 지역에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이 지역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만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모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석별 비례대표 도입이 모든 것의 시원이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그 문제에 아주 집중을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아마 표명하시는 것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기호 3번 오준기 후보께서 박정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이게 우리가 염망하는 것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제도를 바꿔나가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뭐 여야 의원들 만나고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로드맵이 갖춰져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람되지만 우리 30초 끝났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의 묘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박정훈 후보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실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석패율제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두 가지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논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후보를 선출해서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과거와 같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받느냐 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석패율 비례대표제의 모든 것을 네 분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지는데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조금 해주자고 질문을 길게 하시다 보면 뒷부분이 질문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시간 조절에 조금 연락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이 개별 질문도 공통 질문이나 비슷합니다. 자신의 공약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 질문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공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 질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각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릴 텐데 질문을 받으신 후보께서는 제한 시간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논의된 순서대로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30초에 걸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우리 기호 2번 전재문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문 후보께서는 공약으로 위로가 되는 도당,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도당, 여성과 청년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도당, 경북도당 5천 권리당원 시대, 여성위원회는 여성이 스스로 상설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치규약을 제정하겠다는 6가지 공약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후보 입장에서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굳이 대표 공약이라고 뽑으신다면 무엇을 뽑으시면 그 이유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도당입니다. 선거 슬로건도 우리 모두의 도당인 것처럼 말이죠. 이유라면 그동안 도당에 사당하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즉 당원들 품속 밖에 있다는 겁니다. 또는 당원을 품지 못했다는 말과 같겠죠. 그러다 보니 참여가 없고 자신이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야 하고 서로의 같음을 더욱 힘을 보태 강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참여와 대화가 없으니 모두의 도당이 아닌 누구의 도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로 당원들께는 그간의 역사와 고난, 역경의 세월을 꿋꿋이 이겨내고 지켜낸 지혜를 배우고 여성과 청년에게는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운영 시스템을 확립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도당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오준기 후보께서
기호이번 전재문 후보에게 보충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당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들과 함께하겠다는 공약 좋게 들었습니다.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별 질문하고 저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은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경북 도당 차원에서 총선 준비를 어떻게 들어가실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재를 발굴을 해야 되죠. 경북 곳곳을 댕기면서 새롭고 참신한 신인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경북 도당이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총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재홍 후보께서 우리 기호 2번 전재문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전재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보면 도당은 행정기능만 남기고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역위원회에 분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권한과 예산을 지역위원회에 분배하고 공약 다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도 제가 답변하고 뭐 상관없는 질문 같은데 물론 제 공약에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당은 행정기능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당은 지역위원회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당은 행정기능만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각 여성위원회라든지 노인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재문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이 끝이 났는데요.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하실 때 지금 본인이 질문 묻는 거에 북한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니까 우리 전재문 후보에 감사드리는데요.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시게 되면은 개별 질문이라는 게 자유 주도권 토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여기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대표 공약으로 세운 거에 대한 검증을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아마 보증권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진규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후보께서는 공약으로 석패율 제도, 경북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무 할당제 당원 채택, 지역위원회 활성화, 민주정책연구원 경북지부 설립, 경북도당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위원회 시스템 정비, 총선 특별위원회 구성 등 6가지로 지금 공약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주중하시겠죠. 그렇지만 공약 중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꼽으라면 굳이 이거 하나 내가 자신있게 내세우고 해보겠다는 게 있으시면 이유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석패율 제도를 확립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차선책으로 권익골 비례대표를 당원 당비에 집어넣는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총선이 참여하는 것에 좀 우리가 힘을 좀 기울였다면 이제는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때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구 출마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시는 분이든 어떤 형태든 경북의 이름으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악마는 디테일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운영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원의 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는 석패율과 비례대표제를 할당하는 것을 큰 틀로 잡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도당의 행정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매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총선 승리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세력과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들 참여하는 총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대표 공약을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아마
첫 번째하고 마지막 총선 특별위원회하고 두 개를 같이 어울러서 두 개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우리 박정호 후보께서 오준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선 출마 중요합니다. 오 후보께서도 지난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십니다만 득표율을 올리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약 5%대의 득표를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대를 거론하시니까 좀 섭섭합니다. 사정을 다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일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박정우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득표율 이제 100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제 지지도 올리고 하는 문제는 이번에 도의사 후보 때 포항에서 20%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배출했는데 그 지역은 25%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총선 대비해서 더욱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훈 우리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기호 2번 전재문 후보께서 기호 3번 오준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준규 후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총선도 중요하고 석별제도도 중요하고 비례대표 할당제도 중요합니다. 단지 아쉬운 건 우리 오준규 후보가 도당위원장을 2번 거치면서 도당을 좀 내실 있게 만들어 갔으면 싶었는데 이번에도 공약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시죠. 대선을 저는 도당 기능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원들 잘 챙기고 지역위원회를 보강하고 도와드리는 것, 그 다음에 주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치러가는 것인데 지난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포항 남울동에 우리 허대만 후보 출마하셨는데 이 보궐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 큰 틀 3개를 놓고 취약한 재정 가지고 그리고 일꾼이 보시다시피 4-5명의 일꾼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도당의 취약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걸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적 역량과 재정 강화는 상당히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중앙당 당대표가 누구든지 당선되시면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끝으로 우리 기호 3번 박정우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후보께서는 공약으로 석패율 비례대표제의 경북도당의 활성화, 민주정책연구원 경북지소 설치, 도민과의 대화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내놓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거나 후보 입장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공약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굳이 뽑으신다면 대표 공약은 무엇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약으로 1번 공약으로 득표율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당의 활성화, 민주정책연구원, 경북지소 설치, 그리고 소통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법제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에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목표는 같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변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것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공보문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공보문을 보면 건축사 박지웅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축사 박지웅이 경북 도당을 설계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당대표 선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경북도당만이 이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나중에 사후평가까지 하는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저희 전문 분야인 건축 설계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또한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시시각각 형태를 달리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설계와 같이 충분히 준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기호위원 전재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가 기호 3번 오정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박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답변하실 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자꾸 하고 계시는데 이번 질문의 요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박정훈 후보님께서 지역 총선에 출마하시지 않으시고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출마를 하셨는데 제가 입당을 2003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지역위원장님들과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다들 출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안동 지역에서는 저희 동기 3사람이 모여서 경선을 하자. 경선을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3사람이 같이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에 떨어진 사람, 그것도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새누리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한 그 사람을 저희 안동 지역의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로 우리 당에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정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능력은 마찬가지로 오정기 후보께서 박정호 후보에게 도청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건 2004년이 아니라 2012년 총선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할 일 태산 많습니다. 출마를 염두에 둔 분들은 지역위원회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도 모자랍니다. 저는 경북을 살리는 길이 지역과 더불어 도당을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신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는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출마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가 되시는 분이고 지역에 후보가 없는 타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경향을 안동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저희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 3년 내지 4년 텀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우리 오정기 후보님처럼 지역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도당위원장 후보 선거인단을 보니 대의원 500명에 권리당원 600명이라고. 박정훈 후보에 대한 오정기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기호 2번 전재문 후보에게 오정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전재문 후보님께서 우리 경북도당에 다시 귀환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량이 강화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5천 권리당원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그죠? 권리당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기한을 한 게 아니고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들어와서 당정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 생활 몇 년 국회의원 보좌관 아니라고 서울과 집을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
권리당원 5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제가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 집에 보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동강사를 지역에 가서 거리 홍보, 당원 가입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 공약집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당에서 도당 당사를 경북도 아닌 대구에 있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싶고요. 곧 올해부터 안동의 신도청 시대가 열립니다만은 이 경북 지역이 넓습니다. 이 넓은 데를 시군구를 땡기면서 이동당사를 운영하면서 당원 확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고자 하는 길을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5천만 당원 시대는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정규 후보께서 전대부에 보충질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5천만이 아니고 5천이시죠? 네, 5천만이면 대단하십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요즘 그게 아니고요. 지역위원회별로 이제 권리당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확보에 상당히 좀 주력을 해왔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전재문 후보께 드린 내용은 이게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당원들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동안 우리 권리당원 아까 한 600명, 700명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대부분 또 당사를 지역위원회에 가서 한다는 건 그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하면 당원 확보가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포항이 많은 것도 저도 인정하는데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약한 적이 2만 3만 분도 있습니다. 그쪽도 인정하시면서 경북이 또 노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당을 만들면 5천 권리당원 시대는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위원 박재홍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호위원 전재훈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전재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사회적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시면서 상당한 사회적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경험 없이 도당위원장만 차지하고 네, 이거 제 질문이 아니고 오준규 후보를 맡아도 하라는 질문 같은데요.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이런 질문은. 박지원 후보가 잘 아실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준규 후보가 2번에 걸쳐서 도당위원장을 했지만 우리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 그 부분을 존중해서 하도록 합시다. 네, 보충 질문 있으면 전재문 후보에게 박재홍 후보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각 분야에서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기는 오준규 후보에게 평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도 해봤습니다. 대구자동차 대리점도 운영해봤고 볼링장도 운영해봤고 공기업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당에서도 생활해봤고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걸 이번 도당위원장이 되면 저희 모든 역량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역량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기호위원 박재홍 후보께서 기호 3번 오준기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기 후보께서는 경북도당 예산을 깨끗하게 집행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위원회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연임을 하시는 동안 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간 못해왔던 이유는 뭐 정확합니다. 뭐 도당 예산은 정부분이 요청하시면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경상비, 각종 회의비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끊임없이 이제 중앙당에 요청을 해왔고, 그동안 우리 당원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으로 이번에 당대표 나서신 분들이 우리 도당의 예산 문제를 더욱더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그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체비가 갖춰졌으면 이제 정액되는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지역으로 지원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상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때까지 못 해왔던 점들 좀 더 허리끈을 졸라매서 지역의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데는 제가 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적인 결전 2016년 총선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로 박태호 후보께서 교육을 오정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북도당이 사당화가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이나 집행관계에서 투명성을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원들한테 얘기를 듣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파견한 사무처장이 회계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거법상 여러 가지 도당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간의 관례처럼 사무처장이 그런 걸 좀 관리해왔기 때문에 도당의 재정 예산들이 크게 이렇게 오픈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또 오픈할 만큼의 예산이 없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또 정액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역위원장님 연석회에서 이렇게 요청하신 대로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상무위원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전 당원들에게도 그런 걸 좀 공개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열띤 시간이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역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아마 우리 자랑스러운 경북도당의 당원들께서 여러 가지 점으로 아마 평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질문 한 가지씩만 답변하시면 오늘 그 토론 모두 끝이 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입니다. 진행방법 처음 했던 공통질문 순서와 동일합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을 듣고 차례대로 2분 이내에 답변을 주신 후에 상대 후보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에 1회씩에 한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씩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당이 지역에서 유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것이 도당인 것을 후보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이나 당직자 인사, 지역위원회 지원, 정책활동,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 말하자면 대언론 발언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죠. 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도당이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과제와 관련하여 지난 도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바로잡아야 할 일을 무엇이며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도당위원장이 후보자께서 되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전재물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평가를 하자면 현재 도당 운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다, 사당화됐다,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문제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이 되면 도당
행정 기능만 남기고 모든 권한과 운영 예산을 지역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에 나눌 겁니다. 또한 당기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신분도 관련해 함께 현안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 당비는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지역 당원 당비는 지역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당직 인사는 선출 원칙 등 내용을 담은 자치 규약을 제정해 시스템적으로 작동 가능한 민주적 운영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지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당의 행정 기능만 남기고 모든 권한과 운영 예산을 지역위원회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당은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도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정책 활동이 있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정책 부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책 담당자를 두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찾고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당의 변화는 당원의 힘과 부여된 권리로 가능합니다. 분권도당, 참여도당, 힐링도당,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의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두 분 후보께서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사 3번 오중기 후보께서 전재문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좋은 내용 참 반갑습니다. 역량을 우리가 더 갖춰서 도당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제가 떨어져도 그런 일 하시기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제 당비 같은 경우도 지역위원회를 내리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네, 지금 같으면 얼마가 안 되죠. 그런 현실입니다만, 제가 이거 맡아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도당위원장도 제때 직책 당비를 안 되는 게 우리 도당의 현실입니다. 그건 제가 오중기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얘기해요. 저는 당비를 지금 7년 선납을 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한 5년 동안 당비를 계속 먼저 선납을 했는데요. 국회의원보좌관이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지역위원장 보고 5만 원이고요. 이런 모습을 선도적으로 좀 하면 지금 지역 당비를 내는 거 5천 권리당원 시대가 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지역위원회 지원을 할 수 있겠지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호 1번 박정호 후보께서 기호 2번 전재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은 없으신데 1분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답변을 본인 얘기를 하시든 시간을 활용하시 못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문 후보께서 답변 기원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웅 후보는 일학관 안동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오중기 후보도 도당위원장을 2번 하시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조금의 자국은 본인도 잘 아실 거고 앞으로 좀 더 경북 도당을 위해서 이번 선거와 상관없이 오중기 후보나 박지웅 후보 같이 누가 도당위원장이 되든 도당을 위해서 열심히 손을 맞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통질문 첫 번째 답변자 우리 기호 2번 전재문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호 3번 오중기 후보께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당 운영을 더욱더 이제 활성화하고 지역위원회를 강화하는 한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총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엄중한 시기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가 두 가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관계법으로 인해서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이 작심하고 사람이 결심하고 지역에서 남아서 온 힘을 기울일 때 저는 발전한다고 봅니다. 각 후보들께서 보시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경북 지역 어디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구 많다고 상황이 더 좋고
인구가 적다고 상황이 열악하다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숫자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위원회부터 강화하고 지역에서부터 결사하고 지역당부터 확실히 우리가 좀 챙겨나가자. 두 후보님께도 그런 또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경북에서 총선 의석수를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경북의 자랑, 꿈 이걸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나가는 문제고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바꿔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당은 시기별로 집중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또 보궐선거가 있을 때 도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응대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상적 당무와 지역위원회 강화하는 한 측면하고 그리고 또 시기가 되었을 때 경북 도당이 총선 준비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번 경북 도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을 준비하고 시스템 백업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질문지로 드린 세세한 항목을 묶어서 뭉뚱그려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보충 질문으로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 보충 질문 순서를 기호 1번 박재호 후보께서 먼저 오준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질문 요지가 지난 도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평가 문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5.4 지방선거에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시장 후보가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후보는 유일하게 저희 안동밖에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도당 위원장의 직위를 가졌던 도지사 후보로서 길을 나섰던 제의 부족함이 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 질의를 하셨던 우리 박지원 후보님께서도 가슴에 손을 좀 한번 얹어 보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꼭 지역에서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다. 후배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이 열악하지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왔던 어떤 이 노력들이 이제 조금씩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냐면 어떻게든 국회의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또 어떻게든 지역에서 시의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희망의 빛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의 출발점이 중앙당이 있지 않고 도당이 있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은 지역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위원회가 그것을 결심한 다음으로 우리 기호 2번 전재문 후보께서 오준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의 원칙에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하도 한 개만 하라고 했나 몇 개만 뭘 선택해 원래 드리는데 혹시 지난 대선에서 영주가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대구 경북에서 1등을 준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라는 단답처럼 일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끝났으니까 하면 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세요. 예.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준기 후보가 자꾸 뱉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구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을 포항에서 많이 게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준기 후보 답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자면 영주 자랑스럽게 저번에 대선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또 지방선거에서는 또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우리가 경북이 그래도 최근 힘을 모아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경북 15개 지역 23개 시군구 어디 한 곳이라도 편안한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 곳이라도 힘이 들지 않는 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앙당만 쳐다보는 정치 끝장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경북의 힘을 기르고 경북의 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자 득표율 우리가 달성시키자. 그리고 그 득표율의 경기장 안에 우리 당원들 네, 오준기 후보의 답변과 보충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호 1번 박재호 후보께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라고 말들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이 그 의미가 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이 지역에서 유일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정책개발, 조직, 홍보, 각종위원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점점 발전이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도당은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준파산 상태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이사회의 말들은 무하지만 실천되는 성과가 없습니다. 저는 예결산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공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산을 중앙에서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 민주정책연구원 경북지소를 설치하면 각 시도 단위의 예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민과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테두리가 아닌 보다 넓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제가 자금을 끌고 올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상부 처리라도 하겠습니다. 기반을 잡겠습니다. 네, 그 순서에 따라 이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 기호이번 전재문 후보부터 답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방금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책연구원 경북지소를 갖고 오신다는 했습니다. 공약에도 있고요. 당대표 공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재문 후보께서도 보시다 알다시피 우리 당대표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입니다. 이때까지 그 공약사항을 수없이 되풀이해왔지만 실천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정책연구원을 경북지소를 제가 먼저 얘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을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어김없이 그 공약을 실천하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전재문 후보의 사회 경력과 오준기 후보의 지금까지의 경륜이 힘을 합할 때 저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기호 4번 오준기 후보께서 기호 2번 박정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민주정책연구원 지소 문제 저도 같은 공약입니다. 참고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같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죠. 도당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위원회, 튼튼한 지역위원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당위원장 저희 안동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5분의 지역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릅니다. 이런 토대가 바탕이 돼서 상당히 개인적인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고 그것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하면 공공연하게 좀 왕따를 당합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도 개선밖에 없다. 오준기 후보도 열심히 하셨고 전재문 후보도 열심히 하셨지만 변화가 없었던. 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세 후보의 공통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아마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준비된 기조연설 공통질문, 개별질문, 주도권 토론, 공통질문 두 번째의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하게 토론에 응해주신 세 분 후보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후보는 유권자께 마지막 한 말씀씩 하시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무리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전쟁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토론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고 저의 마음과 정열은 이게 아닌데 표현이 좀 어땠을지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토론을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저는 공약과 이번 토론회 과정이 경북 도당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두 후보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본인의 공약보다는 당대표 공약을 도당위원장 공약에 삽입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것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경북 도당은 반드시 제가 5천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생활정치센터를 만들어서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노인위원회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역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 가면 국회의원을 두 번 한 임미애 의원이 저에 대한 평가합니다. 올 초에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전재문 씨는 조금 거칠게 보일지 모르지만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재문 소신 있게 도당위원장을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도당, 공정한 원칙. 네, 다음 우리 오정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 2012년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나물릉 보궐선거 같이 해주시고 6차 지방선거 같이 뛰어주시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시대가 부릅니다. 역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장벽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중앙당에서 또는 힘있는 권력가 몇 사람이 이 구도를 바꿔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 우리 경북의 힘으로 이걸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 지역을 지켜오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출마자님들 이분들의 힘으로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이제 가늘다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세스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가 성과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의석수 확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또 개인의 지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배출을 위한 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함께 해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아래서 피땀 흘려가며 우리가 이번엔 소중한 힘들 이번 2016년 총선에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경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치 일선에서 뛰어다닐 거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시간 조절에 좀 이념해 주시게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박재홍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수많은 고통과 인내와 슬픔을 겪으면서 많은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도 저희 경북도당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을 끼어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의 역할을
제가 충실하기 위해서 경북도당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오늘 스퀘어 제도를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퀘어 제도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곳에는 사랑과 자본이 몰려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나갈 의무가 저희한테 있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수많은 인내를 겪고 오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기호 1번 박재홍은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퀘어 제도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희망의 걸개를 걸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북도당을 반듯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토론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끝이 났습니다. 1시간 동안 긴 토론 시간에도 참여해주신 후보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자랑스러운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당원동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도된 경북도당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동지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소시켜드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더욱 공명선거를 지향하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후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를.